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제안의 광장에서 시작합니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실록이 짙어지고 각종 꽃들이 화려한 자태를 뽐내며 자연의 아름다움이 생동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지만, 그러나 본래 메이킨이 유럽에서 시작될 때는 종교적 의미가 강했다고 하네요. 유럽은 5월의 첫날이 노동절인데, 이는 꽃해 개화기에 맞추어 본격적인 생산의 시작과 노동을 알리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날은 하루를 쉬면서 다양한 종교적 행사와 축제를 통한 노동의식을 다진다고 합니다. 본래 축제란 고대부터 대지의 생산력과 하늘의 신에 대한 기원이나 감사한다는 의미를 띠고 있고, 우리의 추석과 설날, 가을의 제천의식이 모두 그런 것 같습니다. 영국의 경우 메이퀸으로 뽑히면 축하 퍼레이드를 벌인다고 해요. 1년에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여러분한테는 언제인가요? 추운 겨울을 뚫고 나오는 봄의 시작인가요? 풍성한 꽃들로 생동감 넘치는 이 초여름의 시작인 5월인가요? 자결하는 7월의 뜨거운 열기와 시원한 바닷가가 그리운 여름의 한 지점인지요. 곡식이 익어가고 남은 햇산들이 가을 거지를 위해 마지막 한 줄기를 내리쬐면서 생존을 위해 자신의 몸을 최소화시키는 가을이 시작되는 시간인지요. 모든 것이 허물을 벗고 가장 단순화시키는 나무들이 바람과 눈을 통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는 겨울인지요. 어느 계절 어느 달이라고 꼭 찍어 말할 수 없지만 1년 중 지금 맞이하는 그 시간이 소중한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오늘의 첫 곡 듣고 이어갈게요. 임영웅의 우리들의 블루스입니다. 잊지는 말아요. 함께 했던 날들, 눈물이 날 때면 그대 뒤를 돌아보면 말아요. 쓸쓸한 마음에 힘든 일이 참 많았죠. 그대에게 내가 곁에 있을게요. 그댈 위해 노래할게요. 잊지 말아요. 그댈 위해 약속할게요. 언젠가 우리 시간 지나면 알게 되겠죠. 그땐 웃을 수 있죠. 나 약속할게요. 그땐 미소 짓겠죠. 작은 행복까지 모두. 외롭고 지칠 때 손잡아줄게요. 슬픔이 짙어질 때면 위로해줄 그 한 사람이 될게요. 그대 부디 울지 말아요. 슬퍼 말아요. 그대에게 빛이 될게요. 언젠가 우리 시간 지나면 알게 되겠죠.
세종시민 여러분 코너에서 전하는 첫 번째 소식입니다. 행정 중심 복합 도시. 우리는 보통 행복도시라고 얘기하죠. 이 행복도시 세종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2012년 말 정부 세종청사 이전과 함께 본격적인 인구 유입이 시작된 이래 가장 젊은 도시라는 타이틀을 놓친 적이 없다고 해요. 허허벌판에서 첫 삽을 뜬 행복도시 건설은 올해로 17년, 행복도시 세종은 지난 3월 말 21개 법정동 인구수가 30만 명을 넘어섰고 2023년 4월 말 기준 평균 연령은 35.3세로 전국 평균 44.4세를 감안하면 얼마나 젊은 도시인 줄 아실 거예요. 통계청에 따르면 젊은 인구 비율 전국 1위, 합계 출산율과 다자녀 비율도 1위를 기록했고 주거 환경 만족도도 95.9%로 전국 1위로 나타났네요. 거주 연령대는 40대가 22%, 30대가 17%, 10대 14%로 전체 30만 명 가운데 50세 미만이 77%를 차지한다고 해요. 통계개발원이 작성한 국민 삶의 질 2022년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에 2020년, 2021년 지역별 주거 환경 만족도에서 행복도시를 포함한 세종시가 9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또 같은 기간 녹지 환경 만족도에서는 광화문과 전남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69.0%를 기록했다고 해요. 행복도시 세종에는 일명 성냥갑 아파트같이 심심하고 획일적인 건물이 많지 않다는 특징이 있어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공모를 통해 혁신적인 설계와 디자인을 발굴했고 순환 산책로, 통합 커뮤니티 같은 다양한 특화 요소를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단독주택도 한옥마을, 창조문화마을 등 고유한 테마로 구성된 주택단지가 빼어난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며 특별한 정취를 자아내고 있다고 하네요. 행복도시 세종은 또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건강한 도시이기도 하죠. 땅 위의 지하철로 불리는 BRT. 그거는 공식적인 이름은 간선 급행 체계버스라고를 하네요. 그 BRT를 이용하면 행복도시 세종 어디든지 20분 내로 이동할 수 있고 대중교통 분담률을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첨단 BRT 정류장을 구축하고 자율주행차를 실증하고 그리고 수소 충전소를 확충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행복도시 세종의 교육 환경도 2012년 이전까지 행복도시 예정지에 학교는 1개뿐이었지만 올해 3월 말 기준에서 117개교, 1학급당 학생 수도 20여 명으로 OECD나 EU 평균에 가깝다고 해요. 내년부터는 서울대 등이 차례로 입주하는 공동 캠퍼스도 세계적인 교육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고 있고 이미 서울대, KDI 국제정책대학원 등 6개 대학이 입주를 확정지었고 올해 2월에는 고려대가 2차 입주 승인을 받았다고 해요. 여기에 지난해 5월 출발한 윤석열 정부는 행복도시 세종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함으로써 국가균형 발전과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확정돼 향후 입법과 행정 간 긴밀한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해요. 준비한 음악 듣고 이어갈게요. 찰리 푸트가 부릅니다. Dangerously. Myself first, cause I ignored the truth. Drunk off of that love, picked my head up. There's no forgetting you. You've awoken me, but you're choking me. I was so obsessed. Gave you all of me, and now honestly I got nothing left. I loved you dangerously. More than the air that I breathe.
세종시 여러분 코너의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세종시가 관광자원을 활성화하겠다며 현 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절차를 추진하지만 이런 조직 개편을 담은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무산되었다고 하네요. 3월 29일 좀 전의 소식인 것 같지만 3월 29일 세종시 시의회 등에 따르면 그 전날인 3월 28일 열린 시의회 제8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행복복지위원회 상정 여부에 대한 투표 결과 찬성 7명, 반대 13명으로 부결됐다고 해요. 조례안에는 세종시 문화재단과 문화재단 기금의 명칭을 세종시 문화관광재단과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기금으로 변경하고 그동안 문화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광진흥 관련 사업을 추가했는데 문화재단이 수행하는 기능에다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 지원, 관광 분야 전문 인력의 양성, 관광 행사의 육성 지원 등을 추가해서 재단명과 법인격 모두 변경해 관광자원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요. 세종시가 관광자원의 체계적 개발과 지원을 통해 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라는 거예요. 시는 이를 위해 이미 제출한 조례 개정안에 향후 5년간 소요 예산으로 78억 9천만 원을 반영했고 정확한 금액이 아니지만 첨부하도록 돼 있는 비용 추계서에 관광 조직을 신설하면서 인건비와 사업비를 반영하도록 돼 있어서 5년간 78억 9천만 원을 반영해 올렸다고 설명했는데 시의회의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7일 열린 제81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했으나 같은 이유로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일단 시의회 행복위와 최민호 시장 등 집행부는 이날 임시회 본회의 폐회 직후 간담회를 갖고 향후 이 조례안 개정과 관련한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하네요. 이 자리에서 행복위 위원들은 5년간 79억 원의 시민 혈세가 소요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집행부가 예산 내역과 조례안 개정에 따른 관광 분야의 구체적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고 단순 행사에만 치중했다고 지적했다고 하네요. 임채성 행복위 위원장은 조례안 심사가 정당 간 대립으로 비추어져서는 안 되며 세종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안이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최민호 시장은 행복위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 시가 조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실무진에 지시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해요. 또 시 관계자는 세종이 문화관광도시로 변모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라며 4월 임시회에서 재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준비한 음악은 김범수, 박정현이 부릅니다. 사람, 사랑. 그대 나에게 다가오나요. 그대 이제 내 사람인가요. 내가 많이 머뭇거려도 가끔 힘에 겨워도 나를 지켜줄래요. 이제 내 사람이에요. 그대 마음 아픈 일이 생겨도 내 사랑 나의 사랑만으로 웃게 해줄 수 있죠. 이제 걱정 말아요. 내 사랑 너무 소중한 그대가 내게 기대실 수 있도록 지킬게요. 이 모습 아름다운 이 순간 사랑으로 우리 영원히 함께 언제까지
이제 내 곁에 있어요. 항상 맑은 날은 아니라 해도 내 사랑 나의 사랑만으로 웃게 해줄 수 있죠. 이제 걱정 말아요. 내 사랑 나보다도 소중한 그대가 내게 기대실 수 있도록 지킬게요 이 모습 아름다운 이 순간 사랑으로 우리 영원히 함께 언제까지나 함께 해요. 사랑의 비가 오고 바람에 흔들려도 함께 견뎌내겠죠. 견뎌내겠죠. 내 사랑이니까 우리 함께니까 그대 나보다도 소중한 내게 소중한 그대가 내게 기대줄 수 있도록 지킬게요 이 모습 아름다운 이 순간 사랑으로 우리 영원히 함께 언제까지나 함께 해요. 당신은 나의 사랑. 본 방송은 세종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함께 방송통신 발전 기금을 지원받아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의 문제연의 광장에서를 듣고 계십니다. 세종시민 여러분 코너의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4월 28일 학술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새로운 지방시대와 지방의회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정부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학술대회 형태로 열렸는데 저는 28일 프로그램에 참석했어요. 학술 세미나는 세종시 의회와 함께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전 세종연구원, 제주연구원 등 5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한 거예요. 지방정부의 역할 및 지방의회의 전략이라는 주제로 임정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위원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세종시의회 조직 대응 및 발전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김웅주 대전 세종연구원 연구위원회 발제가 있었고 김강훈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 김은경 공감 N정책참여연구소, 김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세종시의회 사무처 박용민 정책팀장, 안현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이순열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어요. 토론회의 자장을 맡은 유인호 세종시의회의 운영위원장은 두 발제자의 발표가 끝나고 6명의 토론자 1명씩 토론에 대한 답변을 듣는 매우 독특한 진행을 해서 듣는 사람들은 여유 있고 유익했지만 답변을 하는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 보이는 특이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잘하는 분야가 아니라 내용을 다 소화할 만큼의 이해도가 있지는 않았지만 지방시대의 시의회의 대응은 예산권, 조직권, 인사권 등에서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과 이미 이런 과정을 가진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통해 세종시가 고려하고 만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매우 행정적이고 전문적으로 나눈 학술 행사였어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지방시대의 시의회의 기능이 달라지면 시민들에게는 무엇이 좋으며 어떤 변화들이 있고 논의 과정에 시민이 참여해야 한다고 언급을 하자
유인호 의회 운영위원장은 다음에는 반드시 이 부분을 포함해서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응답했어요. 이날 행사의 규모는 꽤 컸는데 참석한 시민들은 거의 없었어요. 세종시와 관련된 굵직한 주제로서 전문적이지는 않아도 더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비한 음악 듣겠습니다. 혁오의 탐보이. 난 엄마가 늘 베푼 사랑에 어색해. 그래서 그런 건가 늘 어렵다니까. 늙기 두려웠던 욕심 속에도 작은 예쁨이 있지. 난 지금 행복해. 그래서 불안해. 폭풍전 바다는 늘 고요하니까 우리 부터 빨리 타면 안 되잖아. 나는 사랑을 응원해. 젊은 우리 나이 되는 잘 보이지 않고 찬란한 빛 제 눈이 멀어 꺼져가는데 슬픈 어른은 늘 뒷걸음만 치고 미운 수물을 넘긴 넌 지루해 보여. 우리부터 빨리 타면 안 되니까 우리 사랑을 응원해. 젊은 우리 나이 되는 잘 보이지 않고 찬란한 빛 제 눈이 멀어 꺼져가는데 그래 그때 나는 잘 몰랐었어. 우린 다른 점만 닮았고 저리 들어 먼저 떨어져 버린 너와 이제 나도 닮았네. 젊은 우리 나이 되는 잘 보이지 않고 찬란한 빛 제 눈이 멀어 꺼져가는데 오늘 오프닝 때 5월이 계절의 여왕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눌까 합니다. 5월의 메이킨을 나라마다 어떻게 기념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영국의 경우는 메이킨으로 뽑히면 축하 퍼레이드를 벌이는데 메이킨에 선발되려면 순결한 처녀여야 하며 티아라를 머리에 꼽고 흰 가운에 왕관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든다고 해요. 영국에서 메이키는 노동절의 축하를 시작하는 것으로 그녀는 화관을 쓰고 춤을 시작하기 전에 연설을 한다고 해요. 고대 시대에는 메이킨을 뽑는 일은 일종의 나무를 숭배하는 전통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며 종종 축제가 끝난 후 메이킨이 제물로 바쳐지기도 했다고 해요. 가장 아름다운 꽃이 질 때 열매가 맺힌다는 자연의 섭리를 가장 아름다운 청춘의 소녀가 신에 대한 인간의 희생으로 있었다고 해석하네요. 점차 메이킨 축제는 기독교의 도래로 부활절 주간에 썸머 퀸으로 전승된대요. 스페인의 민속 축제인 메이킨 선발을 마야 페스티벌이라고도 한대요. 그녀는 꽃 왕관이나 장신구를 착용하고는 제단에 앉아 질문에 답을 하고 거리를 행진하며 노래와 춤을 춘다는 거예요. 마야는 나무를 뜻하는데 그녀를 잡으려는 축제 참가자 소년들을 마이오스라고 부르고 마이오스는 나뭇가지를 상징한다고 해요. 이 축제의 기원은 고대 의식이 기원하는데 여름의 도착을 축하하는 것으로 오늘날에는 스페인 전역에서 성대하게 벌어진다고 하네요. 중세시대 독일에 속했던 마브룩텀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소녀를 위한 메이킨 선발대회가 있었고 그녀는 대관식 이후 경매에 붙여졌다고 해요. 경매에 의해 팔린 사람에게 시집을 가게 돼 있는데 왕이 직접 경매를 한 경우도 있어서 후에 여왕이 되어 동전에 새겨지는 인물이 되기도 했다고 하네요. 포르투갈에서는 문과 창문, 심지어 자동차에도 원형으로 만든 꽃목걸이를 메고 메이데이를 축하하는데 이는 고대의 셀틱 축제의 전통으로 여름의 시작을 축하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소녀들은 꽃으로 장식한 화관을 쓰고 하얀 옷을 입는데 때로는 메이킨을 사람 크기의 인형으로 만들고 녹색 옷을 입은 소년들은 빗자루를 들고 그 주변에서 춤을 추기도 한다고 해요. 이러한 의식들은 주로 가족과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나쁜 기운을 내쫓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단오가 이와 유사한 명절인데요. 비록 음력 5월 5일이지만 4대 명절 중 하나로 1년 중 가장 양기가 왕성한 날인 단오예요. 그네뛰기, 창포머리 감기, 단오 축제, 단오 음식 등을 해먹는 거 알고 계시죠? 단오의 단자는 처음을 뜻하고 5라는 숫자는 5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오는 초닷새라는 뜻이 된다고 하네요. 단오를 수린날이라고도 하는데 수리란 우리말로 높다는 뜻과 신이라는 뜻도 있어서 높은 날, 신을 모시는 날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해요. 단오는 더운 여름을 맞기 전에 초하의 계절이며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기풍제이기도 하며 북쪽 지방에서 번성했고 남쪽으로는 주로 추석 행사만 치른다고 하네요. 단오제에서도 메이킨 같은 여성적 제의가 있는데 강릉의 경우 대관령 국사성왕을 강릉 시내 여성 황당에다 모시는 강릉 단오굿이나 경북 경산시 자인면의 한장군 놀이에서는 여원무라는 춤을 춘다고 하네요. 또 지방에 따라서 여하절이 있고 지방에 따라 소 시집 가는 날, 삼척 같은 경우, 경상북도인 경우에는 며느리날, 강릉 같은 경우는 과부가 시집 가는 날 등도 있으며 단오날에 여인네는 가는 모시배의 잎빛, 즉 홍화색과 분홍색, 호치마를 입고 신을 맞는 날이라고 하여 서양의 메이킹같이 여성의 생산성과도 비슷한 제의가 있었다고 하네요.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Leise fliehen meine Lieder durch die Nacht zu dir.
여러분, 세종시에서는 요즘 어떤 식당들이 인기를 끌고 있나요? 여러분, 어떤 날 좀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서 아니면 특별한 가족 행사라든지 지인들과의 어떤 모임에 여러분이 세종시에서 좋은 식당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이 찾아가시는 단골 식당이나 유명 식당이나 맛집들이 있으신지요? 사실은 저도 세종에 산 지 만 6년이 넘어가지만 세종 그러면 이 식당은 정말 전국에 내놔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하는 그 식당의 수가 저는 좀 제한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좀 맛있는 음식을 하는 곳, 특이한 음식을 하는 곳, 아니면 그 전망이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훌륭해서 다른 분들을 모시고 꼭 함께 가보고 싶다 하는 곳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저는 많이 발견을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큰 차이는 뭐냐 하면 예전보다는 점점 그런 곳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외식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좀 맛있는 집이 있다, 새로운 집이 생겼다 그러면 좀 가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최근에 가본 집 중에 여러분하고 함께 공유하고 싶은 식당이 한 군데 있어요. 그것은 그 어진동의 한뜰 6단지에 고기를 전문으로 파는 식당이에요. 근데 이제 주로 갈비라든지 돼지갈비, 소갈비 이런 걸 파는 식당이라서 좀 공간이 굉장히 쾌적하고 그리고 직원들이 고기를 굽는 거에 거의 그 서비스를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님을 모시고 가거나 가족끼리 대화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고요. 고기의 맛이나 음식의 맛은 고객마다 다르지만 가갖고 참 맛있게 먹었다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좀 마음에 드는 거는 그 반찬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종류의 것들이 좀 맛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제가 그 집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식당에서 바라보는 낮은 그 동산들이 있어요. 그 동산을 바라볼 때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비가 왔었고요. 두 번째 갔을 때는 눈이 왔었고, 세 번째는 햇살이 비치고. 그래서 날씨마다 다른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좀 쾌적한 공간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기쁜 마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에서 식사를 하고 맛있게 하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과 여유 있게 대화를 하면서 식사하는 장소로는 저는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처럼 여러분이 세종에서 발굴한 아니면 세종에서 찾아가 보신 그런 식당들이 크고 작은 맛집들, 숨겨진 집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곳들을 소개하고 싶으시면 저희 문제원의 광장에서 여러분이 소식을 전해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곳들을 반드시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해보려고 해요. 두 번째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곳이 한 군데 있어요. 그곳은 세종호수공원에서 가까운 카페예요. 특별히 아시는 분들은 잘 알고 또 알려진 분들한테는 아주 좋아하는 곳으로 늘 손님들이 좀 많아요. 시간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요. 거기는 장애인들이 직접 커피를 만들고 음료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는 곳인데 천주교 재단에서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인 것 같아요. 그곳이 제가 처음에 알기에는 재작년까지는 그냥 개인들이 임대를 해서 운영을 했던 것 같은데 작년부터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렇게 그 복지기관에서 장애인들이 중심으로 된 그런 카페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가 참 좋은 게 커피도 다들 맛있다고 얘기하시고요. 또 커피랑 같이 먹는 다양한 그 달달한 것들이 꽤 맛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거는 거기는 경관 맛집으로도 유명하겠지만 차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참 착해요. 그래서 그 적정한 가격에 음료와 다과를 먹으면서 좋은 세종호수공원이 이렇게 다 보이는 그런 카페이기 때문에 저는 좀 좋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그곳에서 저랑 같이 커피를 먹는 분들은 다 커피가 맛있다 그러시네요. 저는 커피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저도 늘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면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제가 팁 하나를 드리면요. 거기에 치즈케이크 있어요. 근데 이제 치즈케이크 전체를 파는
그 홀 치즈케이크 있는데 그 홀 치즈케이크 냉동으로 보관되어 있다가 요청을 하면 이제 그 냉장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냉장 케이스에 담아서 보여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뭐 시간이 좀 넉넉할 때는 냉동 치즈케이크를 사갖고 와서 집에서 그냥 자동 좀 시간이 걸려서 해동을 할 수 있도록 좀 기다렸다가 집에서 먹기도 해요. 가격도 착하고 맛도 훌륭합니다. 그래서 세종호수공원을 거니시거나 아니면 조금 여유 있는 공간에서 좋은 풍경을 보고 싶으면서 적당한 가격으로 커피를 마시고 싶다 하면 여러분 대통령 기록관에서 가까운 곳에 있고 모양도 비슷한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카페를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크게 실망하지 않으시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린 두 곳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첫 번째 말씀드린 그 고기 전문 식당은요, 점심에는 특선이라 그래서 좀 여러분이 가격을 조금 낮춰서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양도 좀 푸짐한 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점심시간에 이용할 수 있으면 평일, 점심 때는 점심 특선이 있어서 조금 비용을 낮게 해서 잡수실 수 있고요. 공휴일이나 이런 곳은 정상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메뉴가 조금 바뀌기는 해요. 그래도 한번 드셔보실 만하고요. 카페는 언제든지 여러분이 가실 수 있지만 일반 카페보다는 문을 좀 일찍 닫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고려하셔서 너무 늦은 시간에 가시는 것보다는 그 문 닫는 시간을 고려하셔서 여러분이 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 가지 좋은 거는 또 일찍 열어요. 다른 카페에 비해서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가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그 정보들이 여러분한테 유용하게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곡은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중 꽃의 왈츠입니다.
여러분은 5월을 맞이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또 한 달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생각지 않던 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생기면서 본의 아니게 세종에서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횟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짧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저한테 부탁하지 않았지만 제가 자발적으로 그 문제의 중요성을 느껴서 저도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상황들이 달라지고 있는 거를 경험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함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결정한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행동을 요구하는 결정은 더더욱 그런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 결정들이 결국은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조금은 낫게 한다면 의미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아도 서서히 아니면 어떤 지점에서는 확실하게 그 효과들이 있다라는 거는 나만의 그 열매를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매를 갖는다는 점에서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행동에 실천을 향한 에너지를 주는 것 같고 동기가 되는 것 같아요. 5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혹시 용기를 요구하는 그런 어떤 사안들이 있다면 행동을 필요로 하는 결정들을 해야 된다면 거침없이 이 5월의 생명의 계절에 여러분도 또 다른 생명을 향해서 여러분 삶에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문전의 광장에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노래해 두루다리디리다리다라. Hey 잠깐만 있지 눈치 보지 말고 just do it 걱정 따윈 잠깐만 있지 이제 보이지 맞아 넌 이미 나 빛이 그러니까 돌아보지 말고 do your thing 뿌옇게 보였던 너의 우주도 멀리서 보니 은하수였던 것 같아 oh, 가끔은 혼자인 것 같아도 언제나 네 옆에 있어줄게 You are a star. 넌 그냥 그 자체로 충분히 빛나. You are so in my soul. You are the only special one to me. 매일 밤마다 깊이 생각하는 널 봤어 I know you might be nervous And you can feel sometimes 자신이 우주 속의 작은 점이라고 근데 넌 모른다고 그 점은 별이란 걸그 점은 누구보다 밝게 빛나고 있단 걸 거기다 한 획을 그어 앞으로 나아갈 반점을 그려 계속 그려 You are a star. 넌 그냥 그 자체